네, 19장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9장에서는 우리가 IO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파일 IO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는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비동기 IO에 대해서 공부하기 앞서서 IO와 CPU 클럭의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CPU 클럭이 높아지면은 뭐든지 그 결과는 훨씬 더 그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IO도 일반적으로 클럭 속도가 높으면 그만큼 빠릅니다. 물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클럭이 CPU 클럭과 별도로 버스 클럭에 따라서 사실은 의존도가 높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IO라는 것은 버스 클럭에 훨씬 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디자인할 때 CPU 클럭이 높으면 그만큼 IO 클럭도 높은 것이, 버스 클럭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하나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CPU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CPU 클럭이라는 것은 CPU 클럭과 그 다음에 IO 클럭을 포함하는 겁니다. 즉 시스템 클럭이 IO와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A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또 하나는 B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라는 시스템이 목적지가 이곳이에요. 지금 네트워크성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생성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그것을 이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B라는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성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 생성됐다는 건 다른 데서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서 또다시 목적지로 보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얘는 클럭이 100이고 얘는 200이에요. 자, 지금 얘가 2배가 높죠. 자, 그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클럭이 높으면 IO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왜 그런지를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CPU, 즉 시스템 클럭이 높으면 IO도 빠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IO를 한다라고 하면 그 대상이 파일이건 아니면 뭐 네트워크이던 무엇이든지 간에 하다못해 콘솔이라 할지라도요. 뭘 하냐면은 버퍼링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 C 언어 공부하시면서도 버퍼링이라는 개념은 F플러시 함수 쓰면서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퍼링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은 버퍼가 있다는 뜻이죠. IO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버퍼를 둔 이유는 내가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보내면은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퍼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의 버퍼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B의 버퍼도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버퍼를 비우는 정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명시적으로 버퍼를 비워줄 수도 있고 또 일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클럭에 한 번씩, 클럭 기준으로 10 클럭에 10 클럭에 한 번씩 버퍼가 비워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다 가정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200 클럭으로 동작을 하는데 초당 200번 클럭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얘보다 연산하는 횟수가 2배가 더 큽니다. 자, 그러면 10 클럭에 한 번씩 플러시해야 된다는 것은 1초에 몇 번 비워지는 거냐면은 20번 비워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버퍼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0번 비워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얘가 물론 더 빠르겠지만 일단 같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가 좀 빨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일치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는 10 클럭이 한 번씩인데 지금 클럭이 너무 늦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가 최소한 A 데이터, B 데이터, C 데이터 세 개는 가져다 놔야 얘를 하나로 묶어서 해당 목적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클럭이 상당히 빨리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버퍼를 비우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A가 들어와도 비워버리고 B가 들어와도 비워버리고 C가 들어와도 비워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가 있죠. 자, 문제가 뭐가 됩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개를 묶어서 보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인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묶어서 보냈기 때문에 둘 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한 사이클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TCP/IP 통신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TCP/IP에서는 내가 데이터를 한번 보내면은 그에 따른 에크를 보내고 그에 따른 뭐 네크를 보내는 뭐 어떤 그런 주고받는 3웨이 핸드쉐이킹이라든가 이런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보냈다라는 그 자체를 검증을 받게 되는데, 지금 얘는 한 번만 그 핸들링을 해주면 되는 부분을 통신 프로토콜 주고받으면 되는 것을 갖다가 얘는 세 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CPU가 100클럭이냐 200클럭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IO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인터넷,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네트워크라는 환경은 CPU에 비해서 훨씬 더 느린 환경이죠. 파일도 느린 거지만 파일에 비해서 훨씬 더 느린 것이 이쪽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얘가 200이 아니라 300클럭으로 동작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적지가 내 로컬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시스템일 경우에 이런 프로토콜을 한 번 더 활용한다라는 그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얘가 아무리 클럭 속도가 빠르다 할지라도, 클럭이 빠르다 할지라도 프로토콜이, 즉 그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두 개의 시스템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이 클럭이 높아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보편적으로 얘가 얘보다 거의 3배 가까운 속도를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당히 그 극단적인 예를 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현을 하실 때 이런 그 원칙을 하나 세워두세요. IO 연산이 그 묶이게 될 경우에는 CPU의 클럭이 그 차지하는 영향은 상당히 작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버퍼를 비우는 정책,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예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만큼 IO는 완전히 그 독립된 그 영역으로서 얘기할 정도로 그 할 내용들, 상황들, 상당히 복잡한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접하면은 IO 자체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책에는 없지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의 초반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